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티컬 스케일링. 스케일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티컬 스케일링, 두 번째는 호리존탈 스케일링이 있겠습니다. 하나 종적 스케일링, 횡적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버티컬 스케일링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VM을 클릭해서 왼쪽에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사이즈를 클릭하면은 우측처럼 다양한 클래스나 램 사이즈, CPU 사이즈, 디스크 사이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VM을 확장하지 않고, VM의 개수를 확장하지 않고 VM 자체의 스펙을 늘려줌으로써 조금 더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의 스케일링입니다. 현재는 D2S V3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B 쪽으로 가게 되면 B1, BS, B2로 가게 되면은 스케일링 인 한다. 즉 스케일링 다운 한다.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VM의 스펙을 축소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스케일링이 확장된다. 스케일링을 하여서 스펙을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과 같이 VM의 개수가 늘는 것이 아니라 VM의 사이즈 혹은 스펙이 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vertical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다음 장면에 나올 horizontal 스케일링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은 지금은 현재 하나의 VM만이 프로비전이 되어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거나 혹은 CPU가 10%에서 90%로 늘게 되면은 이 VM의 스펙을 그대로 놔둔 채 VM의 개수만을 확장하는 방법인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6개가 됐고요. 만약에 CPU가 원래의 속도로, 원래의 상황으로 다시 줄어들거나 혹은 사용자들의 수가 다시 줄어들게 되면은 이 수가 자동으로 줄게 되는 그런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엔 다양한 게 있는데요. 우선 오늘 저희가 다뤄볼 애저 버추얼 머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의 스케일링을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애저 앱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PaaS, PaaS 서비스, SaaS, SaaS 서비스들이 스케일 인 아웃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스케일링 인 아웃을 하게 되는지 몇몇 개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확장, 시간 날짜별 확장이 있겠습니다. 만일 한 개의 서버가 1000명의 캐패시티, 1000명의 유저를 커버할 수 있고, 주중에는 10,000명, 주말에는 5,000명의 유저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중에는 10개의 서버까지 스케일 아웃하여 유저를 커버하고, 주말에는 다시 5개까지 스케일 인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오피스 아워, 즉 9시부터 6시까지만 사용자가 많고 나머지 시간은 없을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스케일링 인아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활용별 확장이고요. 이는 램이나 혹은 CPU 혹은 네트워크, 디스크 사용 등에 따라서 스케일링 인아웃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CPU의 사용이 90%까지 됐을 때 스케일 아웃 하는 방법, 혹은 네트워크 사용이 90%, 혹은 네트워크 사용이 몇 메가 이상이 되었을 때 스케일 아웃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는 많지만 마지막 방법으로는 트리거 포인트, 즉 다른 환경에서 애저 큐 서비스나 혹은 애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등에서 트리거를 받아서 VM 등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큐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큐가 10,000개 이상이 쌓여 있고 이거를 처리하는 VM의 개수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VM에서 CPU에 따라서 확장을 하거나 줄이는 방법보다는 큐 서비스에서 큐가 10,000개 이상 쌓였을 때 혹은 5,000개 이상 쌓였을 때 VM을 확장하라 라는 등으로
스케일 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 배워보면은 로드 밸런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4, 레이어 4에서 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하는 로드 밸런싱이고요. 두 번째는 L7,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로드 밸런싱이 있습니다. L4에서 먼저 보면은 첫 번째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이 로드 밸런서에서 각각의 물고 있는 VM에 대해서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이를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랜덤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30%로 할 수도 있고요. UDP, TCP, SCTP 등의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더 활용도가 많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URL을 가지고 뒤에 이미지 모든 URL 주소 등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로드 밸런서는 이 해당 왼쪽에 두 VM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URL이 넘어왔을 때, 다른 패스가 넘어왔을 때는 오른쪽에 이런 VM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현재는 L4보다는 L7이 조금 더 트렌디하게 사용되는 편이고요. L4에서는 물론 이제 조금 더 퍼포먼스 면에서, 성능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면을 볼 수 있지만 활용도 쪽에서는 L7이 확실하게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은 Azure Auto Scaling Set 튜토리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소스 그룹으로 가서요.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물론 네이밍 컨벤션을 잘 하셔서 이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오토 스케일링 튜토리얼, 센트럴 OS로 할 거고요. 센트럴 US에서 생성할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은 크리에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다시 리프레시하여 자원에 들어가서 오토 스케일링, 아마 버추얼 머신 스케일 세트에 대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를 클릭하시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스케일 세트 키워드를 통해서 리소스를 찾아가고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조금 시간을 기다려 보면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올 거고요. 자, 스케일 세트 이름을 결정해 주고요. 버추얼 머신 스케일 세트 네임 대충 적도록 하겠습니다. OS는 현재는 윈도우 서버 2016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CentOS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CentOS로 설정을 해주고 로케이션 모두 맞는 것 같고요. 리소스 그룹에 맞는 것 같고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옵션을 그대로 두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오토 스케일 이네이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의 넘버, 즉 최소한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맥시멈의 넘버, 최대한 5개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5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 스케일 아웃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스케일 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이 있는데요. 나중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75로 되어 있는데 튜토리얼을 위해서 60 정도로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케이 해주시고요. 로드 밸런서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겠습니다. 퍼블릭 IP, 도메인 네임 역시 조금 더 좀 랜덤으로 쳤고요. 버추얼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버추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이 되기 때문입니다.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먼저 아래에 있는 부트 대충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부트 다이아노스틱스는 ON으로 바꿔줍니다. 나중에 시리얼 콘솔에 대해 사용할 건데요. 시리얼 콘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트 다이아노스가 ON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지를 만들어주고요. 스토리지를 생성해주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은 2개의 기본적인 VM을 가진 버추얼 머신 스케일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하고 만들어진 후에 다시 리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과 같이 디플로이먼트가 완료됐습니다. 무엇이 생성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블릭 IP죠. 퍼블릭 IP는 이것은 로드 밸런스를 위한 퍼블릭 IP고요. 시큐리티 그룹이 생성됐고요. 버추얼 네트워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또한 그 시리얼 콘솔을 위한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우선 버추얼 머신 스케일 세트에 들어가서 2개의 인스탄스가 2개의 VM이 생성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탄스를 클릭을 해주고요. VMS name 0와 3가 생성이 됐고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위해서 2개의 창에서 동시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CPU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요. yes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리눅스에 접속해서 CPU를 사용도를 100%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VM을 클릭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데요. 우선 VM마다 여러가지 속성이 있었던 거에 반면 이와 같이 스케일 세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옵션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리얼 콘솔을 클릭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스탄스를 클릭해서 시리얼 콘솔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탄스를 클릭하고 시리얼 콘솔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푸티나 아니면 커맨드 창에서 접속했던 거는 사실은 22번 포트를 이용해서 SSH 연결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시리얼 콘솔, 마이크로소프트 포털에서 제공하는 시리얼 콘솔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접속을 하면은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es 명령어를 통해서 CPU 사용량을 100까지 늘려보겠습니다. 탑을 명령을 입력하면은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스와 CPU 사용량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거의 100%에 가까운 CPU를 사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VM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CPU를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VM에 접속을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CPU 사용량을 최대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 개의 VM에서 CPU 사용량을 최대로 100까지 늘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일링을 클릭해 보고요.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생성해 놨던 컨디션, 즉 조건, 스케일 아웃과 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웃이 되는 조건을 클릭을 해보고요. 스케일 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 룰에서 보면은 크라이테리아, 에버리지 값을, 평균 값을 사용할 거고요. 사용하는 값은 CPU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보는 거와 모니터링을 하는 거와 같이 약 7분부터 60% 이상의 CPU가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은 이 듀레이션은, 여기 설명을 보면은 오토 스케일링 엔진이 이 매트릭스, 즉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 값들을 계속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듀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5분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1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최소값이네요. 5분으로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쿨다운은 만약에 한 번에 약 1초 정도만 CPU가 60 이상이 넘었고 다시 40이나 20으로 내려갔을 때 이 한 번 1초 정도의 CPU가 넘음으로 해서 또 다른 VM들이 계속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쿨다운, 즉 1분 정도는 만들지 말고 참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끊고요. 기다렸다가 다시 스케일링 되는 것을 보러 오겠습니다. 자, 특정 시간이 지났고요. 보는 것과 같이 VM 네임이 4번과 5번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생성이 되고 나면은 다시 CPU를 정상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를 2개까지 다시 줄이느냐 혹은 5개까지 도로 늘리느냐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